안녕하세요.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선고 효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도급인이 파산의 경우에 이제 공부를 했죠. 도급인이 파산은 이제 인테리어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 건축주가 파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급인과 파상관제인은 미행 쌍무계약 335조를 적용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고 그동안 한 완성된 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해서 채권을 해소하고 아직 이 미이행된 부분 일한 만큼 파산 채권으로 신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인. 이 수급인은 이제 공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법률 관계가 제가 이제 뭐 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중간에 이제 일을 다 완성되지 않고 한 돈을 한 2천 정도 줬다 기성물을 1천만 원은 완성돼야 돼 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일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계약 특성으로 인한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 공사업자라고 생각하세요. 제335조 이게 미행 쌍무계약의 해지권이죠.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수급인 공사업자가 파산성을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35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성질상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335조의 적용을 제외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 그렇죠? 따라서 335조는 수급인이 파산성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일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이게 이제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즉 일이 성질상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도 완성될 수 있으면 내용상 대체성이 있거나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사죠. 공사는 누가 하더라도 되죠. 330을 적용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이라 하면 3년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 외에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뭐 연주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연주, 공연, 뭐 그렇죠. 우리가 가수를 보러 가죠. 임영웅이다. 그렇죠? 임영웅 공연을 봐 나훈아. 근데 나훈아가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해당 연예인이 파산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죠. 연예인은. 근데 뭐 이런 인테리어 공사는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30을 적용해서 해제하고 이때는 330을 적용할 수 없죠. 그 사람만이 출연해야 되니까. 도급계약 목적인 일이 채무자만이 완성할 수 있는 비대체적인 경우에 335조의 적용을 긍정하여 파산관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급인으로서는 일이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중단되어 달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33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이원설이죠. 부분설. 수급인이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의 내용이 대체성이 있어 335가 적용되는 거. 이거 공사가 전형적인 거. 공사는 누구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도급계약은 수급인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비대체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렇죠. 대부분 도급계약의 전형적인 게 공사계약이죠.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에는 원칙적으로 335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인이 파산하는 경우에 미행 쌍무계약으로 해지를 하죠.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제와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어느 경우이든 권리 의무 관계는 도급인과 파산관제인 사이에 존재합니다. 첫째, 만약에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를 계속해달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파산관제 이행을 선택한 경우 파산관제인은 원래의 수급인에 가름하여 자신이 직접 도급계약상 의무, 건설공사를 이행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제는 이행의 선택에 따라 또는 파산재단의 이익을 위한 개입권의 행사로서 채무자에게 일이 완성을 구하거나 또는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이게 341조 1항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상대방부터 받을 위 완성에 의한 보수 청구는 파산재단에 속하죠. 일을 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보수 채권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331조의 규정은 이행이 선택된 경우 이행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파산한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계약의 특칙으로서 33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여야 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파산관제 이행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어떨까요? 수급인이 파산관제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도급인은 파산관제에 그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면 되죠. 파산관제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불과합니다. 도급인이 공사에 제공한 재료나 채무자에게 교부한 선급분이 있으면 도급인은 그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으로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계약의 내용이 비대청이 있어 335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관계는 파산재단에 인계되지 않고 채무자와 도금 사이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공연이라고 했죠. 락공연, 연주. 다만 파산재단을 위하여 341조가 파산관제인에게 개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 행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기존의 도급계약 관계가 도급인과 파산관제인 사이 권리임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상대로부터 받을 일이 완성에 대한 보수 청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를 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보수 채권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473조 4호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구분을 해서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아시면 됩니다. 도급은 전형적인 게 이제 공사를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공사를 맡긴 도급인, 건축주가 아니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파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급인, 공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